충격적입니다. 제가 탄 비행기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2022년 7월 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발 인천국제공항행 대한항공 9956편 A330-223이 우측 엔진 결함으로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헤이다르 알리예프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사건으로 당사자인 사쿠라님의 제보를 받아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실어주세요. 팡!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더니 그 순간 객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승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한국인 승객들의 행동이 어땠는지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쿠라예요. 인터넷에서 여행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한국 문화, 음식, 장소에 관한 영상을 보고 계시죠. 많은 팔로워분들이 제가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한국 항공사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도요. 웃기죠? 한국에 관한 영상을 만들면서도 한국 비행기는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국 항공사는 항상 지연된다더라. 직원들이 전문적이지 않대 같은 이야기들이요. 진실인지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이스탄불 공항에 서 있었어요.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가 탑승 중이었죠. 대한항공 KE9956편이었어요. 사실 이 항공사를 타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정이 빡빡했고 내일까지 특별한 영상을 위해 서울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왜 이 항공사를 예약했을까? 줄을 서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모자를 고쳐 쓰고 민트색 시계를 확인했어요. 저녁 6시 15분이었죠. 비행기는 6시 35분에 탑승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카메라를 켜서 제 생각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쿠라입니다. 지금 이스탄불 공항에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대한항공을 타볼 거예요. 모든 소문이 사실인지 함께 확인해봐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낡았으면 어쩌지? 서비스가 나쁘면 어쩌지? 몇 시간씩 지연되면 어쩌지? 팔로워들은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좋아하겠지만 저는 그냥 안전하고 정시에 도착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중국인 가족이 줄에서 제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국 여권은 정말 강력하대. 우리가 아마 입국 심사를 빨리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국 시스템이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탑승구가 열렸어요. 여권과 티켓을 보여주었죠.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쿠라 씨 환영합니다. 그녀의 유니폼은 깔끔했어요. 미소도 진짜처럼 보였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탑승 브릿지를 걸어가면서 봤는데 비행기는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죠. 창가 좌석을 찾아 작은 가방을 머리 위 수납장에 넣었어요. 카메라는 항상 곁에 두었죠. 절대 놓치지 않았거든요. 나이든 한국 여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바로 안전벨트를 매고 책을 꺼냈죠. 차분하고 준비된 모습이었어요. 저는 비행기 내부를 잠시 영상으로 담았어요. 비행기가 생각보다 새 것처럼 보이네요. 카메라에 대고 속삭였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려왔어요. 그의 영어에는 억양이 있었지만 명확했어요. 대한항공 KE9956편 인천행에 탑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행시간은 약 10시간 15분이 될 예정입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았어요. 안전 비디오가 화면에 나오기 시작했죠. 많은 안전 비디오를 봤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이 비행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왜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 여정이 저를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으로 이스탄불의 불빛들이 보였죠.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이륙을 기다리는 비행기들 줄에 합류하며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스탄불은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어두워지는 하늘 속 구름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네. 생각했어요. 내 첫 대한항공 비행. 몇 시간 후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국 항공사에 대한 제 생각,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거라고는요. K9956편은 이제 제 영상을 위한 그저 또 하나의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이 되고 있었죠. 승무원들이 기내식 서비스를 준비하는 동안 카메라를 넣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비행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기내식이 실제로 맛있었거든요. 승무원들도 정중했고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어요. 이건 제가 한국 항공사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미래의 시청자들을 향해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잘못된 걸까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제 발 밑에 바닥이 흔들렸거든요. 짧지만 강한 진동이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죠. 뭐지?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계속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죠. 특히 한국인 승객들은 무척 차분해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그저 일반적인 난기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다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며 영상 촬영을 계속했어요. 승무원들이 식사 트레이를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은 이름표에 박민지라고 적혀 있었는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죠. 그녀는 자신감 있게 객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노인 승객들을 챙기고 아기를 안은 엄마를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행동은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서비스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조용히 카메라에 대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잠시 쉬기로 했어요.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일부 승객들은 창문 가리개를 내렸죠.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보통은 비행기의 부드러운 소리가 잠들기 좋거든요.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이륙 후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오른쪽에서 팡 하는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엔진이 있는 쪽이었죠.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눈이 번쩍 떠졌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럴 리가? 한국어로 숨을 들이켰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비행기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머리 위 수납장이 덜컹거렸고 몇 개의 가방이 떨어졌어요. 안전벨트 표시등이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켜졌죠. 제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카메라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주변에서는 반응이 두 그룹으로 확연히 나뉘고 있었어요. 통로 건너편에 있던 중국인 가족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추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 승객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재빨리 안전벨트를 확인하며 단단히 매고 있었어요. 똑바로 앉아 있었고 심각해 보였지만 공황 상태는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저도 그들의 본을 따르려고 했어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카메라를 넣었어요. 어차피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촬영할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는 계속 진동하고 있었어요. 객실 조명이 깜빡였고 좌석 뒤의 화면들은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영화도 우리 위치를 보여주는 비행 지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좌석 위에 있는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제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박 승무원이 빠르게 도착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차분했어요. 괜찮은 건가요? 제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게 나오고 있었어요. 조종실과 확인 중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전문적이었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두려워도 그것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공황 상태는 어디 있지? 제가 한국 직원들에게 기대했던 비전문적인 행동은 어디 있는 거지?
발표 없이 30분이 지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30분이었죠. 엔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기다리고 지켜보고 궁금해하고 있었죠. 다시 한국인 승객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보가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서 지시를 따르고 승무원들을 신뢰하고 있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항공사에 대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명확하고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김진우 기장은 먼저 한국어로, 그 다음 영어로, 그리고 중국어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기장입니다. 저희 오른쪽 엔진에 기술적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인천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공항으로 회항하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소방대가 대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착륙 준비 중이니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꾸밈없이 진실을 말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저 명확한 정보와 지시였죠. 두렵긴 했지만 안심도 되고 있었어요. 기장은 너무 전문적으로 들렸어요. 완전히 통제하에 있는 것 같았죠.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이제 그냥 비행이 아니었어요. 승무원들에게, 승객들에게, 그리고 한국 항공사에 대한 제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바쿠를 향해 항로를 바꾸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제가 계획했던 것과 매우 다를 거라는 것을요. 다음 2시간 반 동안 손상된 우리 비행기는 바쿠 근처 하늘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기장님은 착륙 전에 연료를 태워야 한다고 설명했죠. 무거운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몇 분마다 기장님은 업데이트를 주고 계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결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죠. 저는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하면서 매번 5가지 세고 있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옆자리에 앉은 한국 여성이 제 두려움을 눈치챘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제 손을 토닥여주고 있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창 밖으로 하늘은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다시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착륙할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고 있었어요. 밤에 비상 착륙하는 건 더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승무원들은 자주 객실을 돌고 있었어요.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모든 물건이 제대로 보관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두려워하는 승객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죠. 단 한 번도 그들은 공황 상태를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박 승무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그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작은 장난감 비행기를 주면서 부드럽게 말을 건넸죠.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승무원은 미소 지으며 도움이 필요한 다음 승객에게 이동했어요. 프로페셔널.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전문가다. 이 승무원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제가 들었던 무능함은 어디 있는 거죠? 형편없는 서비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시 기장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약 20분 후에 착륙하겠습니다. 비상 요원들이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 차원의 조치입니다. 좌석 주머니에 있는 안전카드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지시가 있을 때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비상요원? 몸을 앞으로 숙이라고?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다시 객실을 둘러보았어요. 승객들 간의 대조는 여전히 뚜렷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울거나 크게 기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서로 좌석 자세를 조정하는 것을 도우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귀가 먹먹해졌어요. 손상된 엔진에서는
제가 무서워하는 이상한 갈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눈을 꽉 감고 좌석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객실 승무원, 착륙 준비해주세요. 기장님이 발표했어요. 눈을 떠보니 박 승무원이 우리 구역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결연해 보였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몸을 보호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앞 좌석에 손을 올리고 머리를 숙이고 목을 보호하는 자세요. 몸을 숙이세요, 몸을 숙이세요. 승무원들이 최종 접근 중에 외치고 있었어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바퀴가 삐걱거리고 덜컹거리며 활주로에 닿았어요. 한 번, 두 번 튕기다가 지상에 멈췄죠. 조종사들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제 몸은 안전벨트에 밀리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소방차들이 우리 비행기 옆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멈췄을 때 객실 전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도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아제르바이잔 바쿠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항공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비상 요원들이 우리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전문적이었지만 안도감이 조금 느껴졌어요. 그는 해냈어요.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20분 후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출구로 걸어가면서 조종실 문 옆에 서 계신 김 기장님을 보았어요. 그는 각 승객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계셨죠. 그의 유니폼은 주름이 졌고 땀으로 어두워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에게 다가갔을 때 말했어요. 그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진심으로 말했죠.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미널로 데려다 줄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문을 통해 손상된 엔진을 볼 수 있었어요. 검은 자국이 옆면에 줄무늬처럼 생겼고 금속 덮개의 일부가 찢어져 있었어요. 손상을 직접 보니 모든 것이 더 실감났어요.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쿠 공항 터미널은 작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아제르바이잔에 올 계획은 없었죠. 대부분은 이 나라에 입국할 비자도 없었어요. 우리는 환승구역에 갇혀 있었어요. 진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부 승객들이 항공사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언제 떠날 수 있어요?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해야 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화난 목소리의 대부분은 관광객들에게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어요. 지금 당장 새 비행기를 원했죠. 모든 것에 불평했어요. 하지만 많은 한국인 승객들은 질서 있는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정보를 기다리면서 휴대폰 충전기와 간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안내방송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번역을 도와주고 있었죠. 붐비는 터미널에서 몇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자정이었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카메라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작은 순간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박 승무원이 담요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이걸 사용하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곳은 밤에 추워져요. 감사 인사를 하며 어깨에 담요를 둘렀어요.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물었어요. 당신도 피곤하지 않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하지만 이럴 때 승객들이 저희를 가장 필요로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제 짐 위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 한 가지 생각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한국 항공사에 대한 제 믿음은 모두 잘못되었어요. 직원들은 비전문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놀랍도록 능숙했죠. 한국인 승객들은 어렵거나 무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내심 있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항공사에서 준 담요 아래에서 잠이 들면서 이 비상 착륙은 단지 안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이건 저를 새로운 이해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제 오래된 생각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그것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바쿠 공항의 벽에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거든요. 목이 아프고 입안은 말라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엔진 폭발, 비상 착륙, 공항에서의 긴 대기 시간. 사쿠라 씨, 소식이 있어요. 박승무원이었어요. 밤새 일했는데도 그녀의 유니폼은 여전히 깔끔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눈을 비비며 일어섰어요.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졌어요. 바닥에서 약 3시간 정도 잠을 잤나 봐요. 이제 이른 아침이었고 햇빛이 공항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항공사에서 모든 분들을 위한 호텔을 마련했어요. 박승무원이 설명했어요. 곧 버스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오늘 밤쯤 대체 항공기가 준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승객들도 깨어나고 있었어요. 일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일부는 화가 나 보였어요. 대부분은 그저 피곤해 보이기만 했죠. 대한항공 직원들은 밤사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현지 당국과 협상하고 호텔방을 찾고 교통편을 계획했죠.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는 동안의 말이에요. 호텔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체계적이었어요. 각 승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받았죠. 마이너스 호텔 바우처, 마이너스 식사 티켓, 마이너스 긴급 비용을 위한 $30, 마이너스 새 비행편 정보가 적힌 종이. 일부 관광객들은 지연에 대해 크게 불평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보상으론 부족해요.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중요한 회의를 놓치게 생겼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승객들은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지시에 따르며 노인 승객들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호텔까지 버스 타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렸어요. 이마를 차가운 창문에 대고 낯선 도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바쿠는 제 여행 목록에 없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을 볼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여기 와 있게 됐네요. 호텔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로비는 크고 깨끗했고 직원들은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각 승객은 객실 열쇠와 아침 식사 바우처를 받았어요. 제 방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시트는 깨끗하고 시원했고 베개는 부드러웠어요. 비행 중에 공포와 공항의 불편함을 겪은 후에는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제 생각을 기록해야 했거든요. 카메라를 꺼내 새 영상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오늘 만들려고 계획했던 영상이 아니에요. 비상 착륙 후 지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어요. 우리 대한항공 비행기에 엔진 고장이 있었어요.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잠시 멈췄어요. 팔로워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여행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왔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항공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엔진 폭발, 숙련된 기장님, 차분한 승무원들, 체계적인 대피, 밤새 지원해준 것까지. 제가 본 건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었어요. 기장님은 그의 기술로 우리 목숨을 구했고 승무원들은 2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 동안에도 승객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놀라운 인내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었고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슬픈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감동받고 있었어요. 제가 목격한 인간성에 감동받은 거였죠. 때로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국 항공사가 나쁘다고 믿었어요.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죠. 제가 틀렸고 그걸 인정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노크 소리에 녹화가 중단됐어요. 호텔 직원이 쪽지를 들고 왔어요. 쪽지에는 대체 비행편이 저녁 8시 35분에 출발할 예정이니 오후 5시까지 로비에 모여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샤워를 하면서 지난 하루의 스트레스를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꺼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정오에 점심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비행편에서 온 많은 승객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김 기장님과 몇몇 승무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방에서 쉬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를 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죠.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기 김 기장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어요.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기장님의 기술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안전하게 인천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는 비상 착륙을 해냈는데도 마치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오후 호텔을 조금 둘러보았어요. 로비에서 박 승무원이 한 노인 여성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박 승무원은 자신의 개인 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통역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식 시간에도 여전히 승객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우리는 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로비에 모였어요. 대체 항공기가 도착했다고 했어요. 같은 승무원들이 우리를 인천까지 모셔다 줄 예정이었죠. 그들은 몇 시간밖에 쉬지 못했지만 다시 근무 중이었어요. 새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어제와는 다른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제는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탑승했었죠. 오늘은 존경과 감사함을 가지고 탑승하고 있었어요. 인천까지의 비행은 순조로웠어요. 문제도 없고 비상 상황도 없이 그저 뛰어난 서비스가 있는 평범한 비행이었어요. 비행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이 경험을 최대한 빨리 팔로워들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관점이 바뀐 이야기로요. 인천으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창밖으로 멀리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여행 영상을 만들러 왔는데 대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됐어요. 이 여행의 보상은 기념품이나 예쁜 사진이 아니었어요. 보상은 새로운 이해와 존경심이었죠. 제 생각의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이 새로운 진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가 부드러운 충격과 함께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바퀴가 활주로 위를 부드럽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죠. 아제르바이잔에서의 비상모험 이후에는 정상적인 착륙조차 기적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익숙한 공항 건물들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따뜻한 빛으로 밝히고 있었죠. 우리는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기장님이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행복하게 들렸어요. 현지 시간은 오전 7시 15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여주신 인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을 때도 아무도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승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승무원들을 위한 박수였죠. 김 기장님과 그의 팀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어요. 우리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었죠. 터미널로 걸어 들어가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대한항공 직원들이 표지판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특별한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음료와 간식이 준비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몇몇 항공사 매니저들이 도울 준비를 하고 서 있었어요. 한 매니저가 앞으로 나와 우리 그룹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한항공을 대표하여 여러분이 겪으신 어려움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 비상 상황에서 보여주신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받게 될 거라고 했죠. 마이너스 서울 각 지역으로 데려다 줄 특별버스. 마이너스 빠른 입국 심사 처리. 마이너스 바쿠에서 발생한 비용 전액 환불. 마이너스 향후 비행을 위한 24만 원 상당의 바우처.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놀라고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항공사는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일부 관광객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었어요.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요.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휴가 하루를 잃었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드라마 없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는 불평하는 사람들 편에 섰을지도 몰라요. 역시 한국 항공사네 최소한의 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다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항공사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바우처를 받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하게 느껴졌어요. 차와 버스가 공항 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택시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메라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꽤 모험적인 여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 여행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강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가장 의심해봐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분주한 공항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항공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고요. 비상 상황 동안 제가 본 것은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었어요. 기장님의 기술은 우리 목숨을 구했고 승무원들은 24시간이 넘게 일하면서도 승객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나온 모든 일을 기억하며 다시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놀라운 인내심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어요.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모두를 위해 어려운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어요. 택시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사가 나와서 정중하게 제 짐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제 호텔로 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획대로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와 맛있는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보여드렸기를 바라요. 바로 편견이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카메라를 넣고 택시에 탔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비상 착륙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여행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새로운 증거를 마주했을 때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신이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요. 제 휴대폰에는 사고에 대해 어떻게든 소식을 들은 걱정스러운 팔로워들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괜찮아? 무슨 일이야?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그 이상이에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곧 한국 항공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영상을 올릴게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지난 이틀 동안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여정 전체에 걸쳐 변화하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의심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존경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요. 이건 이제 그냥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변화의 이야기였어요. 편견에서 감사로, 무지에서 이해로 가는 여정이었죠. 가장 좋은 기념품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발견하는 진실이죠. 버리게 되는 잘못된 믿음이고 집으로 가져오는 새로운 지혜예요. 저는 여행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대신 한국 항공사에 대해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제 생각 방식을 바꾸는 여정을 경험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다시 평소처럼 여행 콘텐츠 촬영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하게 될 거예요. 편견을 넘어볼 수 있는 눈, 이미 믿고 있는 것의 확인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눈으로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요. 한국으로 가는 제 비행은 예상치 못하게 아제르바이잔으로 우회했어요. 하지만 진짜 여정은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두려움과 불확실성만큼의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쿠라의 인생을 바꾼 이 비행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이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 얼마나 쉽게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느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이런 진솔한, 때로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진 경험도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